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성 피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오늘은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갑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피곤하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갑상선이 우리 몸에 목에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는데 우리 목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병원에 오시면 가끔 턱 밑이 아픈데 이거 갑상선 문제 아니냐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심해지면 턱 부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치는 그쪽 부분이 아니라 목의 약간 아랫부분, 성대 약간 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이 뭐길래 도대체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몸이 피곤해진다고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사요? 대사는 또 뭐죠? 대사는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 몸 안에서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배출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대사이기 때문에 피로감과 연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보다 올라가 있는 것을 갑상선 기능 항진, 정상보다 떨어져 있는 것을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피로감을 만드는 것은 항진일까요? 저하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우리 몸에 피로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몸에 피로감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근데 초음파만 받고 오셔서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음파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액검사와 같이 받아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이런 피로감 말고 다른 증상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의 이상들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은 없을까요? 다음 표를 한번 살펴보시죠.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는 여기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반대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로감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자, 항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진은 대사가 과해진 거라고 했죠. 그러니 더위도 많이 타고 맥박도 빠르고 장 운동도 과해져서 설사도 하고 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하는 그 반대입니다. 추위를 타고 맥도 느려지고 변비도 생기고 체중도 늘어나죠. 그래서 피로감과 위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면 갑상선 질환은 한 번 정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돼도 피로하고 저하가 돼도 피로감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된다고 하면은 과도한 대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과도한 대사가 일어나니 우리 몸에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쓰니 당연히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은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데 이게 과도하다 보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돼서 단백질을 오히려 분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근육도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피로감도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이 되게 되면은 예민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그렇거든요.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심박수도 늘어나고 심장을 과도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심장도 역시 과도하게 활동하면 피곤해져요. 그리고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을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어지는 상태로 이끌고 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이 피로를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이거보다 반대되는 거니 오히려 피로를 덜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항진은 아까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하는 대사율이 저하되면서 에너지를 덜 만들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피곤하게 되겠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덜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있으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저하가 되면 단백질 합성이 저하가 돼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거나 근육을 회복시키는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근육 회복 속도가 줄어들어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심혈관계의 기능들이 저하됨으로써 우리 몸의 순환들, 그러니까 영양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일들이 나빠지게 되면서 우리 몸은 피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도 둔화되면서 우울감이 느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런 느낌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 몸의 대사도 아까 떨어지면서 젖산과 같은 불완전 대사산물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피로감을 만들어내게 되죠. 갑상선 호르몬은 이와 같이 과해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 몸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죠. 그러니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피로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교정해야 피로감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피로감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것이 피로감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갑상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오늘은 피로의 원인으로서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피로감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가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떤 것이 또 피로감을 만드는지 다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